재검표 세 번째의 쟁점, 그 쟁점은 QR코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6.28 재검표 때 모든 QR코드를 이미지화했는데 이 이미지를 4.15 당시의 QR코드 이미지와 동일성을 대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개월 동안이나 버티다 열지 않으려 했던 그 상자를 지난 6월 28일 드디어 열고야 말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한 선거소송, 이것은 감히 열어서는 안 되는, 만약 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왜 대법원은 그동안 이 상자를 열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상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일 겁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불과 13건인데 비해서 지난 4.15 총선의 경우에는 그 10배가 되는 무려 120여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잔뜩 업무적 겁을 집어먹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 현실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웬만한 재력으로는 소송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소송에 따른 여러 비용들을 천문학적 금액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서 소송 원고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을 인지대 등으로 부과했던 것은 일종의 꼼수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선거소송이란 본디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려 14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120여 건의 소송 중에서 민경욱 의원 단 한 건만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데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자를 여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상황이 될까 봐서 그래서 지연시켰던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진보 좌파 대법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소송 지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20여 건 이상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선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면 재개표를 이렇게 미룰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법원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정권 시절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가 정부 여당의 하수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작용해서 이번 선거소송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재검표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선관위의 사정을 대법원이 감싸주고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입니다. 6월 28일 마침내 열릴 것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재개표가 실시되었는데 정말 뒷얘기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단순히 재검표했더니 똑같더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재검표를 해보니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나 버린 듯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선관위 측에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상당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습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한심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보기에도 도저히 정상적인 표라고 볼 수 없는 투표용지가 294장이 발견되어서 무효 처리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표가 걸러지지 않고 이번 재개표를 위해서 보관된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도 수천 장의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표들을 정상적인 투표지로 인정해버리고 넘어갔다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좌우 여백이 크기가 다른 투표지가 다수 나왔다는데
사전투표장에는 앱슨 프린터가 비치되어서 유권자가 투표하러 온 경우 현장에서 출력을 해서 뽑을 때 원래 프린터라는 것은 종이 크기를 좌우에서 잡아주는 얼라이먼트가 있어서 실제로는 인쇄면의 좌우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는 누군가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표를 재단기로 절단한 것이 아니냐, 절단한 흔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절단된 종이 짜투리가 여전히 붙어서 너덜거리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당시 현장의 법조인들과 참관인들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는 뒷소식입니다. 둘째, 투표지의 끝부분이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발견됐는데 이것은 대량 인쇄 후 재단을 한 흔적의 사례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색이 검정색이 아닌 투표지가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경욱이란 글자의 일부가 초록색이나 빨강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프린터에서 프린트로 된 투표용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 번째, 프린트를 거치는 투표용지는 일종의 롤용지인데 검표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지는 롤용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투표용지를 흔히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단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는 투표지가 흔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투표용지 자체의 무결성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상적인 표로 인정한 경우에 표가 줄잡아 수천 표는 된다는 전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에서의 표 차이는 애초에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의 차이를 확인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선거소송에서 재검표를 했을 경우에 10표에서 30표를 넘지 않았던 데 비해서 이번 인정된 279표의 표 차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표 차이가 난 것으로 이번 선거의 표관리가 그만큼 엉망이었음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백한 무효표로 보이는 표가 많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민경욱 전 의원의 당선까지 점쳐지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선관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민경욱 전 의원 선거구의 재검표 세 번째의 쟁점, 그 쟁점은 QR코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6.28 재검표 때 모든 QR코드를 이미지화했는데 이 이미지를 4.15 당시의 QR코드 이미지와 동일성을 대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측에서 디지털 원본 파일을 제출하기를 거부해서 변호사 한 분이 그럼 4.15 당시에 만들어진 디지털 원본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때 디지털 원본이 없다는 것은 지난 14개월 동안 개표를 연기하고 질질 끌다가 당시에 발표됐던 표 숫자를 인위적으로 맞춰놓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300여 장의 무효표 외에도 투표용지 좌우 여백의 크기가 다른 불량 투표지와 인쇄 상태가 조잡해서 조작 의혹이 다분한 투표지 수천 장이 그대로 재판부에 의해서 정상 투표지로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유효표 개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미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것만으로도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그 점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셋째, 이것이 과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만 해당한 일이었겠느냐, 바로 이것이 핵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보인 천대엽 대법원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가 증거에 대한 촬영을 막는 등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그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사법부는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국민과 자유 대한민국과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어떤 경로로 부정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를, 이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이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소송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든 간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던 각종 재앙들이 누구에게 향해서 그들의 목을 조일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찍이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 6.18 재개표는 깨어있는 국민을 분노하게 할 도화선이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경욱 전 의원이 재검표에서 표를 뒤집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앵무새처럼 보도하고 있고, 이 재검표가 진짜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침묵하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